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외로운 늑대님이 밤새 눈이 내렸어요. 눈길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외로운 늑대님 동네는 눈이 내렸고 서울은 어제 눈과 비가 약간 섞여서 막 내렸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길에 보니까 블랙아이스가 곳곳이 좀 심합니다. 살얼음이 살짝 그러니까 껴가지고 좀 네. 오다가 몇 번 넘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길이 좀 반딱반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운전하시는 분들도 조심 운전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제이비처럼 걸어서 출근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이비 안전하게 오셨죠? 뭐 넘어지진 않으셨죠? 탁월한 균형 감각으로 버텼습니다. 아이고 잘하셨네요. 살짝 넘어지셨어도 힘드셨으니까요. 고사를 지내세요. 고사. 아니요, 네. 넘어지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왜 어감이 그렇게 안 들리지? 마음이 삐딱하시군요. 목성님, 네.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독감을 앓고 나니 열흘이 지났네요. 모두 조심하세요라고 아우, 해주셨는데 진짜 이것도 요즘 독감 난리라고 하던데. 맞습니다. 네. 지금 몇 가지가 돌고 있는지 네. 네, 많이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마스크 좀 챙기시는 게 요즘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통해주는 이 시간이 저희는 참 감사한데요. 그래서 소통해주신 분들에게 김치 또는 커피 쿠폰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뭘 보내줘요? 김치? 네. 김치를 보내준다고요? 네.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네. 일단 제이비는 안 되는데 알려는 드릴게요. 방법.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8001 열려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소통해 주시고요.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김치 또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없어도 돼요. 저번에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김치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아직 남았어요? 그럼요. 그러시군요. 엄청 많이 보내주셔서 잘 먹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이비타임즈 오늘 준비한 소식이 많거든요. 빠르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조금 전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막무가내입니다.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 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는 내용의 호소문인데요.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약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몰아붙이고 있다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보더라도 그럼 이런 일을 누가 초래했느냐. 아니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하는 요청 거듭거듭해서 묵살한 게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 아닙니까? 그래서 초래된 상황이다. 왜 이 점은 언급하지 않느냐라는 점을 첫 번째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제가 밑줄 그은 건 다른 데 있습니다. 내일이 D-Day라고 합니다. 라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무슨 D-Day?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는 D-Day. 그걸 내일로 지금 딱 이렇게 못 박아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어제부터 내일 그러니까 15일에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 같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도를 넘어서 이젠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아예 그렇게 못 받고 입장을 밝혔다. 이 점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대국민 호소문 내용을 우리 촌철님들께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아니 그게 그럼 제3의 장소나 방문조사하라는 건 그럼 뭡니까 그거는? 네, 제가 궁금했어요. 이건 지금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닌 게 맞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건 누군가요? 아니 그리고 누가 틀어막았느냐요? 아니 지지자한테 편지도 보내고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누가 뭘 틀어막았는데요? 응? 네. 그리고 왜 윤석열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합니까? 이런 물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말하는 건 추방되라는 게 아니라 그리 당당하면 수사를 받으라 이거 아닌가요? 아니 그리고 이제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라는 취지로 계속 주장을 했는데
방어권 행사라고 하는 것은 사법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신에 대한 체포가 부당하다고 한다면 체포된 후에 체포 적부심 신청하면 되고 그런 절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법 절차에서 자신만 예외로 그러니까 그 대우해 달라고 하느냐. 오히려 국민들은 이걸 지금 대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왜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런 말도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의 대국민 호소문에 담겨 있는데요. 우리 촌철님들이 국민 여러분 아니시겠습니까? 촌철님들의 반응을 좀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촛불 정신님,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도 내란 피의자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데이지님, 호소문 무얼 호소하는 건가요? 누구를 향해 호소하는 건가요? 허보현님, 극우들 결집하라고 집결하라고 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서영희님은 변명이 초월적이라 라며 느낌표를 꽝 찍어주셨어요. 상황 초월적이다 이 얘기겠죠? 네. 네. 사브로님은 제3의 장소가 특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비슷한 얘기 주셨고 초심으로님은 그냥 법대로 방어권을 쓰세요. 법대로 가서 방어권을 쓰세요. 네. 네, 어쨌든 이 호소문 왜 지금 발표한 거냐? 이 새벽에 D-Day가 내일이다 뭐 이것 때문인 거죠? D-Day가 내일이라도 오늘 오전도 있고 오후가 있는데 새벽에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희한한 일인데 아침부터 이제 출근길부터 어떤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리기를 원해서 그랬던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이 말씀도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호응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계속 시선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윤건영 의원이 12월 3일 소방청장 주재회의 때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의 전화 내용 가운데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냐라고 묻자 허석권 소방청장이 대답을 하는 그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12월 3일 날 소방청장 주재 국가장 대책회의를 하실 때 중간에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그 장관 이상민 전 장관의 내용에는 단전 단수 지시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단전 단수 지시가 명확하게 있은 것은 아니고요. 그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해주라 이렇게 이렇게 물을게요. 경찰에서든 어디 기관에서든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 이런 지시 있었습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그게 그거죠. 네. 자,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이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단전단수 대상 언론사가 어디였느냐? MBC, 경향신문, 한겨레, 뉴스공장 등등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처음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MBC와 여론조사 꽃 등을 접수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증언은 나온 바가 있었지만 몇몇 언론사를 콕 찍어서 단전단수를 알아봤다는 얘기는 처음 나온 겁니다. 자, 짚어야 할 점이 여러 가지인데요. 크게 세 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단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단전단수는 소방 업무가 아닙니다. 단전은 어디서 합니까? 한국전력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단수는 어디서 합니까? 상수도 사업소? 뭐 수도사업소에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소방에 연락을 합니까? 그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행안부 장관이 또 그랬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 현상이 도대체 어떻게 이게 발생한 거냐? 이게 정말 의아하고 궁금한데 경황이 없어서 나타난 현상이냐? 아니면 비상 상황을 염두에 둔 사전 확인이냐? 다시 말해서 비상 상황이라 하면 접수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언론사 접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일시적 단전 단수를 고려해서 그때 소방에 나서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전화를 한 건지 이걸 좀 알아봐야 된다. 맥락을 알아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계엄 포고령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짜 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체가 위헌적인데 그나마 이 포고령은 형식적인 방송 송출은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단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방송 송출이 됩니까? 되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아예 방송을 먹통 만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포고령보다 지금 더 나갔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포고령 그 자체도 위헌적인데. 세 번째, 이상민 당시 장관이 연락했다라는 시점이 정확히 밤 11시 37분경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계엄 선포가 있고 난 직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상민 당시 장관이 이렇게 발빠르게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했을까? 이게 뜻하는 게 뭡니까? 당시 이상민 장관은 아주 깊숙이 개입해 있었고 상당히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추정으로 연결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입으로 했던 거와는 상당히 다른 행동을 당시 보이고 있었다. 이 점까지도 함께 봐야 된다. 요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찬미님이 이 일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내란의 공범임이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좀 물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제가 지적한 부분이 바로 그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네, 앞서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헌법에 규정된 권한이라고 대통령을 옹호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은 비상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전화를 했다는 이 사안이 지금 밝혀졌잖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지 좀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사실은 더 원론으로 들어가면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왜 이상민 장관은 MBC, 경향신문, 한겨레 여러 뉴스공장을 콕 찍었느냐. 선별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 언론사들만 선별을 해서 단전단수를 알아본 이유. 그러면 수많은 언론사가 있는데 왜 이것만 선별해 냈느냐. 그 기준이 뭐냐. 사실 이것도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이비님이 단전 단수 MBC는 이번 정부의 적이었나 봐요. 참. 아니 그러니까 그 언론사를 콕 집은 데에는 자기들이라도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뭐 이러이러한 이유에 따르고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고요. 사감, 감정 이런 거 빼고 찾을 수 있는지를 한번 되물어보겠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 계엄의 이유가 반국가 세력 척결 뭐 이런 거였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 4개 언론사는 반국가 세력의 선동기관이었다. 뭐 이쯤 되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글쎄요. 이상민 전 장관이 답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예. 이상민 장관이 자기는 계엄을 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했었지만 12월 4일이었죠. 네. 계엄 다음 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 등과 대통령 안가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좀 다시 기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레드헤어님이 아이고 우리 제이비 출근해서 믹스커피 못하 마실 뻔했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출근이 뭡니까? 출근도 못할 뻔했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이상민 장관이 뭐라고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 내부망에 마지막 날 올렸던 글 아세요? 네, 네. 떠나면서 올렸던 글? 예. 여러분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정말 행복했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도 뒷말이 참 많이 있었죠. 라고 썼었는데 지금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합니다. 4주 전인가 한번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만다 이런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네. 네, 그 이후로 다시 조사를 받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걸로 끝입니까? 네, 네. 궁금합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한겨레 21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역술 전문가이자 명리학자인 김모 씨가 2024년 하반기에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3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채용돼 잠깐 일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만뒀다고 하는데요. 자, 역술가를 용산에서 채용했다. 행정관으로. 아니 뭐 역술가 명리학자라고 해서 용산에서 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없죠. 거기다가 이 사람은 제18대와 19대 대구에서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의 보좌진으로 근무한 전력도 있고요. 대구 동구청 정무비서, 대구의 한 구의회 정책지원관 등으로 일한 경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력 살려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채용했다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따라서 초점은 뭐냐? 그럼 이 사람이 용산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지금 이걸 봐야 되는 건데 일단 시민사회 수석 3비서관이
삼 비서관실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시민단체는 종교 쪽을 커버를 하는데 이 김모 씨가 소수 종교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신용한 전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 지원실장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죠. 저희하고도 인터뷰를 한 바가 있었죠. 이 그 신용한 씨가 한겨레 20일에 밝히기를 김 씨가 공식적으로는 소수 종교 담당이지만 부가적으로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직원 그리고 새로 채용하는 직원들의 사주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궁합이 맞는지 확인을 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니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만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지극히 부적절한 역할을 맡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주를 왜 봅니까? 직원들 사주를. 그러니까 궁합을 왜 봅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중요한 정치 일정을 잡는데 조언을 했을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어서 이것도 조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그 개인적으로 뭐 역술가에게 뭐를 물어봤다 뭐 했다 이것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어떤 논란거리가 되는데 이건 아예 공적인 계통과 공적인 업무에 이 사람을 채용해서 역할을 맡겼다라고 하는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관계 규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홍숙님이 참 기가 차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더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일단 어쨌든 좀 충격적인 뉴스인 것 같아요. 더울 때 에어컨 좀 틀지마님 나도 기술 배우지 말고 사주를 배울 걸. 그럼 공무원이 됐을까요? 라고 물어주셨고 신한서파님은 행정관 채용하는 거 다 국민들 세금입니다. 이래도 되나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이것도 좀 추가 취재가 있을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어제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상욱 의원이 단상에 올라가서 계엄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특검을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요지에 이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원내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대식 의원이 나서가지고 우리가 전두환 추종 세력이냐, 우리가 히틀러고 김상욱은 유대인이냐, 정치를 잘못 배웠다. 예전에 나한테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하지 않았냐? 앞으로 나에게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막 이렇게 인신공격성 비난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보다 못한 정성국 의원이 강하게 항의했고 친한계로 분류되는 한지아, 정성국, 고동진 의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권성도 원내대표의 탈당 권유 이 논란이 있은 후에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예. 전혀 아니네요. 주목할 점은 저는 주유소 전술이라고 보는데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 아십니까? 배우 유호성 씨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나는 한 놈만 팬다.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등의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여러 명인데 왜 유독 김상욱 의원만 이렇게 골라서 공격하고 있느냐. 이걸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요. 본보기 삼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계엄의 부당성,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을 해왔던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상징성을 띠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초선입니다. 뭐 조경태 의원이나 누가 있습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중진들이 있는데 이들을 때리기는 부담스러워서 초선을 골랐다라고 하는 점도 함께 봐야 될 것 같고 또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울산이지 않습니까? 때린다고 해서 지역구민들이 김상욱 의원을 보위하는 이런 현상은 별로 발생하지 않을 거다. 오히려 고립될 거다.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놓고 볼 때 딱 하나만 고른다라고 한다면 딱 대상이 김상욱 의원이다. 이렇게 딱 설정을 하고 김상욱 때리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해질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마침 오늘 3부에서 김상욱 의원과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비열한 방법으로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있고 뭐 한 사람이 뭐 한다고 좀 적반하장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예. 자, 입장은 3부에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JB타임즈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